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길 빌어봅니다. 또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비가 엄청 또 내리다가 또 지금은 또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 여름 비가 물론 낮에도 많이 내리긴 했지만 밤하고 새벽 사이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우리나라도 조만간 동남아처럼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은 또 요즘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비가 그치면 조금 시원해지면 더 좋겠는데 9월까지는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도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 각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2026년 예산안 아파트 랩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역대 최대 62조 5천억 주거 안정 노력을 갖다가 하겠다. 그리고 SOC 사업에 이렇게 GTX-A부터 신안산선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하겠다. 도로 건설이라든지 공항 건설까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공적주택 19만 4천호, 그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주거급여도 기준 임대료를 갖다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앞으로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많이 없애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 더 많이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정부에서 일단 지금은 주택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서울 수도권에 가격이 진짜 넘사벽이 되니까 그냥 임대아파트 살아라. 그리고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안되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라라는 그런 저는 신호로 느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사고 싶어도 절대로 집 못 삽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진 않겠지만 이제 내일 국토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약본이 지금 유출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엠바고 걸려서 유출되면 안 되는데, 일단 일정은 9월 7일 10시 30분에 사전 백브리핑 1차관이 이제 주관 하에 세종시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이제 2시부터 9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그 다음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9월 7일 일요일 발표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택공급 카드 집값 못 잡는다, 시장은 이미 반등 중이고 눈치 빠른 사람은 움직인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제 이야기대로 이렇게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면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주택 공급도 하고 LH 소유의 비주택 용도를 전환을 갖다가 할 지금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택지 사업 속도라든지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공공택지 분양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분양을 갖다가 이제 하는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LH랑 나누는 공적 그런 주택으로 이제 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학교 용기 관련해 가지고 기부 체납 부담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신축 매입 임대라든지 모듈러 주택 보급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LH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간에서도 하는데, 여기 보면 민간 임대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일단 민간 임대주택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5번째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즉 다시 말해서 수요 측면의 추가 대출 규제를 갖다가 운용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시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포라든지 성동 쪽이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묶일 가능성이 저는 높겠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번 주, 즉 다시 말해서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9월 1일부터 지금 내일까지, 아마 이제 오늘까지 이제 더 빨리 이제 움직이는 그런 수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서울 지역 실시간 거래 현황을 받은 걸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신고가가 이제 30억이 넘었던 30억 이상 매물로 계약금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파크리오아라든지 헬리오시티, 올파포로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올파포 최근 8건 거래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를 자극하고 있고, 마자일에서는 지금 27억 6천 거래가 나오고, 마푸자 입주물도 27억 5천 이상 부르니까 일부는 지금 다시 송파구와 올파포로 향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파포 등기가 나지 않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낀 매물의 갭 투자는 올파포로, 입주물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로 지금 몰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헬리오시티 역시 30억 이상 매물들 집보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며 29억 후반 거래에 이어서 조만간 30억 초반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거래가 나올 듯하고, 헬리오시티도 최근 10건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매물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파크리오 20평대에서도 3건에서 4건 거래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가 지금 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파포라든지 헬리오시티 그리고 파크리오 세대수만 해도 상당한 이 단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규모의 힘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많은 지역들에 지금 천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지금 정말 오늘하고 내일, 아마 이제 내일 발표를 갖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9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라든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은 지금 이거는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내용들이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시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시라라든지 수요 측면의 추가 대출 규제 운영을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고 싶어도 이제 집을 갖다 못 사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일 발표가 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쇼킹 부동산에서 유출된 추가 부동산 대책 예상보다 심각하다,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것도 감독님들께 제가 설명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유출이 아니라 흘려준 거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정말 참 이번 진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책이 지금 한 달 전부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이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박근혜 때 집사라고 했을 때 빚내서 샀으면 됐고, 문재인 때 다 팔고 또 한 채로 옮기라고 했을 때 상급지 이동했으면 됐고, 윤석열 때는 부동산 규제 딱히 없었으니 홀딩하면서 미국 주식 했으면 됐고, 이재명 때는 6억 빚내고 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또 사시면 된다. 쓸데없는 부동산 유튜버 말 듣거나 원하는 대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정부 메시지만 잘 알아먹으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짤을 보면서, 이 짤이 전혀 근거가 없고 틀린 말이 아니다. 일단 부동산의 이런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갖다 보면서 진짜로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감사스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공공분양 그 다음에 민간분양 바라보지 말고 진짜 지금이라도 신축 내지는 준신축으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2년 전부터 작년에도 했었고 올 초에도 정말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지금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는 사고 싶어도 이제 정말 대출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또 공급이 없어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간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이 사진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GTX-A 착륙력이 지금 뭐 안 될 수도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GTX-A 착륙력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GTX-A 착륙력 이게 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몇 개월 전에 그런 사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최근에 이제 이쪽이 이제 향동이고요. 여기가 화랑교차로 사거리인데, 최근에 이제 또다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예전에는 이쪽 반대편하고 이쪽 두 쪽에서 이제 GTX-A 지하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공사 자재들이 이제 옮겨와서 아마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GTX-A 착륙 역세권 그런 또 사업을 갖다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리면 또 국토부 예산으로 GTX-A 예산도 반영이 됐고,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GTX-A 삼성역 무정차로 해서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특히 GTX-A 2단계인 북부 구간을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GTX-A 구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서로는 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로 공급대책 내일 오전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내일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이 지금 유출된 추가 부동산 대책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9월 6일날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주말과 내일 이용해서 진짜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 댓글들을 제가 쭉 보진 않았지만 진짜 공급 대책이 정말 제대로 된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간 주택 공급이라든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이거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이거가 실천되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만약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예를 들어서 계획이 실천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잘한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기억하시죠? 270만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전청약해서 바로 본청약 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또한 정말 딜레이 됐고,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이제 공공분양을 갖다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내일 대책을 보면서 아마 또 좌절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은 똘똘한 채는 어쩌다 똘똘하는 괴물이 됐나,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신동아에서 좋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똘한 채 진짜 20년 2억으로 서울 입성했는데, 지금은 이 20년 전 2억으로 서울에 오셨던 분이 똘똘한 한 채가 지금 58억. 이분이 이제 노원에 들어오셨다가 용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자가를 장만하신 것 같아요. 실수요 시장 안정위에서 도입한 세제 규제가 맞물려서 지금 탄생한 괴물 같은 똘똘한 한 채가 돼버렸고요.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1주택자에게 이익이 물렸고, 일부 고가주택으로 수요가 쏠림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악순환되었다. 분위별 사다리가 붕괴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조세 형평 왜곡에도 정말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똘똘한 괴물은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에서 비롯됐는데, 양도세 중과라든지 세부담이 들자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를 정리하고 자산을 한데 모아서 서울 한강변, 강남권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후에 실수요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고, 오늘날 집이란 사는 공간이 아닌 리브 공간이 아닌 바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짙어지면서 조세 형평성 왜곡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의 몸값만 과도하게 높아져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됐고, 지방의 침체라든지 소멸위기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매도하고 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이것들 알고 있으면서 이 대책을 갖다 바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급대책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진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세금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적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 거고, 진짜 상위 10%, 상위 5%만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나 뭐 중산층 이하에서 서민들은 이제는 내 집 마련 하지 말라고 이제 이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렇게까지 뭐 DTI, DSR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출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 가지고라든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되고, 또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그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 소득이 지금 적기 때문에 DSR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봉이 1억이 넘어가야지만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의 주거 사다리를 지금 없애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06년도에 판교 신도시 2차 동시분양 3전회 이상 무주택자 특별공급 대상자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렸는데 2006년도하고 앞으로 지금 2025년도 이때보다 지금의 부동산 열기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노무현 정부 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체지로 용산 개발을 찍었고, 또한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새로 조성한다고 밝혔던 판교였는데 판교의 집값도 지금은 넘사벽이 됐고, 정말 이 2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F4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해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경기도에 두 채, 세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다 매도하고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지금 괴물로 이렇게 재탄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서울 상위 20%는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 사다리가 지금 끊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1주택 고가일수록 혜택이 더 많은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이런 세금과 제도를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좀 이야기 드리면서,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부분도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바꿀지 안 바꿀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주택 공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진짜 이 똘똘한 채 쏠림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만 강한 국토부 예산, 주거사다리 끊어진다. 지금 많은 서민분들은 지금 국토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이제 국토부 예산이 정말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여기 보신 것처럼 임대주택만 강한 국토부 예산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분양주택 융자 예산을 갖다 줄이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융자금, 그 다음에 이런 출자액들도 많이 줄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고의 복지는 내 집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고 임대주택에 집중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자산 축적은 시작부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엄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갖다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지 마시고, 저는 부디 정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보고 물론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모습이 매도인분들, 특히 1주택이나 2주택 갖고 계신 분들 급할 게 없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매수인분들이 조금 약간 조급해 하고 있는, 그래서 내일 발표를 보게 되면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이제 내가 원하는 집 사고 싶어도 이제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면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되고 똘똘한 채 이 폐단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진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큰 문제를 보일 거고 GTX-A 예산이 반영이 됐고 GTX-A 삼성역 개통하기 전에 고양시, 뭐 파주 운정 신도시 더 나가서 뭐 GTX-A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6억에서 9억 사이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을 꼭 잡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무주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나는 그냥 임대주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는 제가 억지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라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20대 때 생각과 30대 때 생각과 40대 때 생각, 50대 때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고 싶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정말 내 종잣돈이라든지 내 능력이 있으시면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 이제 이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게 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진짜 주택공급 믿다가 기회 놓치고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번 주말에 부디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은 주택공급 발표 보고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